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오늘 황소와 곰은 그동안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주식에 손실을 많이 보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틀린 기초 바로잡기 시간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투자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틀려있다. 왜 틀렸는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보기 때문이죠. 내가 주식 투자해서 이익을 못 보고 손실을 계속 내고 있다면 당신의 방식은 틀린 것입니다. 그 틀린 방식은 완전히 버려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틀린 기초를 바로잡기 첫 번째 코너가 되겠습니다. 틀린 기초를 어떻게 바로잡는가? 지금 무엇이 틀린가부터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틀린 투자, 틀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종목 상담에 어찌하오리까 라는 종목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찌하오리까? 대부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답을 구하는데 그 답을 구하는 사람이 정답을 가르쳐 줄까요? 주식시장에는 사실상 정답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찌할까요? 라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종목이라면 계속 보유할 수가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안랩이라는 주가가 바로 하한가 급락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아마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어찌하오리까 종목 상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아마 어떤 액션을 취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어찌하오리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누군가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속으로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것이라 라는 희망을 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미련이죠. 그러나 그 답이 정답일까요? 정답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오리까 라는 종목 상담을 가지고 바로 단박에 해답을 준다면 저는 적시로 팔아라가 해답입니다. 왜? 이 종목이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이라면 단 1분도 더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답은 적시로 팔아랍니다. 아니, 적시로 판다면은 내일 반등을 할지도 모르는데 적시로 판다면은 그것이 정답일까요? 그렇습니다. 내일 반등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설사 반등을 하더라도 해답은 적시로 팔아랍니다. 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 상담을 하겠습니까? 어찌하오리까 라고 묻겠습니까? 일반 생활에서도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믿을 수가 없다면 적시로 거래를 끊어야지요. 미련을 가지고 계속하면 할수록 더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찌하오리까 라면은 내일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반등을 못 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귀신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적시 매도가 해답이냐? 그것이 룰이기 때문이죠. 트레이딩의 룰입니다. 규칙이죠. 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담력은 이 경우에 반등 시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내일 반등을 할지 내일 또 한가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반등 시 매도가 되죠? 가장 무책임한 상담이 바로 반등 시 매도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오늘 적시로 매도해야 되는데 오늘 팔려야 매도를 하지. 오늘 하한가 쳤는데 어떻게 매도냐? 그래도 매도입니다. 하한가에 매도입니다.
하한가 주문을 해놓고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매도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 하한가에 사는 사람이 꾸준히 나옵니다. 하한가 주문을 해놓으면 팔립니다. 왜? 나보다 더 바보가 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나보다 더 바보가 항상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더 바보에게 팔아치워야 되는 것이 물린 종목에 대한 해답이죠. 그래서 틀린 기초, 반등시 매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오리까에 대한 종목을 여러분 누구에게 상담을 하지도 마십시오. 어찌하여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상담을 해야 되는 종목은 그 즉시로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해답이죠. 그래서 종목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야만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급락했다. 하한가 쳤는데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른다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반등시 매도. 혹시나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혹시나일 뿐이지요. 혹시나 반등해서 오늘 손절매한 게 후회가 되면 어떡하나? 그래도 팔아야 됩니다. 왜? 반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매매는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틀린 기초죠. 틀린 기초에서 여러분들은 반등시 매도의 반등을 계속 기다리고 계속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 계속 더 이상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더 이상의 손실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이라면 즉시 팔아야 됩니다. 만약 오늘 떨어졌지만 내일 모레 더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중에 이 종목이 어떤 가격으로 갈지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찌하오리까라는 물린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표현을 안 하지요. 그것은 물린 종목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 변동성에 변동할 따름이지요. 그때는 어찌하오리까라는 의문이 들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즉시 팔아라. 이것이 해답이고 바로 첫 번째 반등시 매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틀린 교리를 바로잡을 때 그때 손실의 매매에서 이익의 매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시 매도라는 기존의 막연한 기대감을 적시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틀린 기초를 바로잡는 것이고 두 번째 틀린 기초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바로잡아야 할 오류가 바로 이중바닥입니다. 뭐 이중바닥이 아니라도 V자형 바닥 그것이 두 번 반복될 때 이중바닥 또 그것이 세 번 반복되면 삼중바닥 이 이중바닥의 환상에 항상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중바닥을 보면은 오늘 안랩이 하한가를 쳤는 종목이 한 달 전에는 이중바닥 모양을 그렸습니다. 와, 이중바닥이면은 특히나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위치가 좀 더 높아졌을 때 굉장히 신뢰가 있고 믿을만하다. 그래서 튀어오르는 걸 보고 샀는데 그때부터 다시 뭐 50%나 추락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매매를 차트를 보고 매매합니다. 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시점이 바로 이중바닥을 보고 이 차트 모양을 보고 매매를 하죠. 그래서 이중바닥에 속습니다. 이중바닥이 거의 일반 하나의 교과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바닥이
지나고 나니까 다 틀렸는데 요때만 보면은 요렇게만 보면은 그야말로 위로 치솟고 올라갈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중바닥이 맞는 경우가 있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반 맞고 반 틀리죠. 잘해야. 그러나 사실은 반 맞고 반 틀리는 것이 아니라 5%나 1% 맞고 99%는 틀립니다. 그런데 왜 이중바닥이냐? 요 이중바닥 맞는 모양만 가지고 보니까 항상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아닌 것은 거의 대부분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중바닥은 항상 정답이 있는 것만 갖다 놓고 보니까 이중바닥이 항상 하나의 원칙처럼 매수의 타이밍처럼 항상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골라내고 매일매일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바닥은 틀렸다. 이중바닥은 바닥이 아닙니다. 이중바닥? 바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바닥이죠. 트레이딩의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초단타 매매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 샀어? 아니면은 적시로 손절매. 이중바닥인데 아니다. 적시 손절매죠. 이것이 바로 트레이딩의 룰이고 요령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중바닥에서 샀어? 떨어지면 손절매를 못하고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중바닥의 허점이고 이중바닥은 바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중바닥을 바닥인 걸로 아니까 항상 여기에 물리고 손절매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바닥이 바닥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이중바닥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다른 펀더멘탈 가치가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이중바닥이면은 참고로 아닌 것보다는 낫죠. 이럴 때 참고를 할 따름이지. 이 이중바닥을 트레이딩의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잃게 되고 절대로 돈을 버는 투자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중바닥이 바닥이었더라면은 여러분은 벌써 이미 많은 돈을 벌어 있었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틀린 기초 세 번째. 강세장에서 사고 약세장에는 팔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트레이딩의 요령입니다. 트레이딩은 항상 가는 말에 올라타라. 강세장에서 들어가서 더 강세 때 나보다 더 바보에게 팔고 뛰어나오는 이것이 바로 트레이딩 전략이죠.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올라타고 있어야 되고 약세장으로 바뀔 때는 적시로 뛰어내려서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것이 그대로 맞기만 한다면은 그야말로 좋은 전략이죠. 그러나 언제 강세장이 되고 언제 약세장이 될지 그것을 아무도 미리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틀린 거죠. 강세장에 사게 되면 항상 비싸게 삽니다. 약세장이 언제 돌았을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약세장에 뛰어내릴 때는 항상 샀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손절매를 하고 나오게 되죠. 이것을 반복하면 결국은 투자금을 계속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리, 약세장에서 사고 강세장에서 팔아야 됩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은 다 틀린 것이죠. 약세장에 사야 싸게 사고 강세장에 팔아야 비싸게 파는 거죠.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사려면 약세장에서 사야 되고 비싸게 팔려면 강세장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강세장에서 팔아서 약세장에서 놀라서 손절매 팔고 뛰어나오죠. 다음. 네 번째 틀린 교리는 바로 매수 후 보유하면 된다.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는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익을 준다. 이것은 사실상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매우 건전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만이 사실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SM은 최근에 어닝 쇼크로 충격을 한번 받았다가 최근에 반등을 좀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주가 조정이 그동안에 버블 또는 거품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는지 일단 기술적 반등에는 좀 더 두고 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SM은 그래도 고성장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기대감이 부풀려서 거품이 빠지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그 시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바로 실적으로 확인될 때, 그것이 확인될 때 거품이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을 그동안에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아마 보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SM에 대한, 우리 한류에 대한,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면 아마 지금 이 급락에도 팔지 않고 보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종목 주가가 가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면, 추세를 보고 매수를 했다면 하한가가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주가가 위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가버렸다. 즉시로 팔아야 되죠. 왜? 나는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계속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방향성에 배팅을 했기 때문이죠. 그냥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 이 회사의 가치를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예상한 방향과 반대로 갈 때는 즉시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한가가 나왔을 때 무조건 매도 주문을 냈어야죠.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이 추가 하락을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 후 보유라는 것은 이 주식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내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매수 후 보유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매매를 할 따름이죠. 시장에서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관이 계속 사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예상에 배팅을 한 것이죠. 그냥 내가 이 기업의 가치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믿고 거기에 배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buy and hold, 그것은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렸을 때는 즉시로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라면 이 정도 주가가 떨어져도 아마 내가 2만 원에 샀거나 15,000원에 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충격이 와도 또다시 올라갈 것으로 믿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때는 진실이죠. 바이 앤드 홀드가. 그래서 바이 앤드 홀드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해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이 앤드 홀드는 그냥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겁니다. 바이 앤드 방치. 그것은 바이 앤드 홀드가 아니죠.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 때가 되면 오르겠지. 내버려 두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틀린 교리고 반드시 버려야 될 원칙이고 새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다음.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이건 역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걸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알면서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 왜 도박이냐? 도박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한들 방법이 없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90%가 주식 투자로서 이익을 못 내고 전부 손실을 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라고 판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만한 또는 부정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95%의 개인 또는 99%의 개인이 일시적도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실을 보는 한 도박이다라는 데서 항변을 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도박이냐?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단기 매매, 트레이딩 이것은 투자, 장기 투자, 인베스터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앞에 있는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이 바로 도박이죠. 왜?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타이밍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영역에서 있으면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당신은 계속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결과로 갑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도박이다라는 것은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지 않으면 도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트레이딩, 매매를 하느냐, 단기 매매를 하느냐, 장기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계선이 정반대로 나누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도박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본업으로 하든가 또는 계속 장기적으로 하든가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패가 망신한다. 돈을 다 잃게 된다. 이런 것들은 바로 대부분의 잘못된 개미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도박을 하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이 도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트레이더인가 인베스터인가 매매자인가 투자자인가. 매매자라면 나는 도박꾼입니다. 인베스터 투자자라면 나는 투자자 건전한 투자자이지요. 그것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내가 매매를 하는 건지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구분할 기본기조차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책, 트레이더들이 쓴 책 몇 권을 가지고 읽고는 마치 대가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매매에 빠져들고 그것이 도박인 줄 모르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 잃게 되죠. 그래서 내가 투자자인가 매매자인가. 내가 매매자라면은 나는 도박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하면은 성산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 앤드 홀드는 투자자가 계속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익이 나고 그것은 과거에 수없이 검증이 되었고 현재도 검증이 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이론서나 기관 투자가나 또는 유명한 시장의 구루들이 하나같이 입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트레이드입니다. 트레이딩. 트레이딩은 몇몇 어떤 괴짜 천재나 또는 눈치 빠른 아주 영악한 매매자가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자기 트레이딩의 기술 경험을 책으로 써서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일 뿐입니다. 일반화된 이론이 아니고 원칙도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원칙인 줄 알고 잘못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매매이고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 틀렸느냐고? 왜 틀렸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두 손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95%가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의 밥이다.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다. 언제나 나오는 보도이고 그 보도를 바꿀 수 있는 바로잡기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여러분은 손실 매매에서 이익 매매로 그야말로 주식 투자는 모든 투자 수단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검증됐죠. 그 검증된 그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그래서 이러한 틀린 교리를 바로잡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은 여러분은 첫 번째, 직업정신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본업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취미거리나 부업으로 해서는 이 투자의 올바른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부업이 아닙니다. 부업이 아니고 본업이라고 해서 내 전 재산을 올인해서 투자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는 하루 종일 시장에 매달려서 아침에 장이 열릴 때부터 끝날 때까지 HTS 이 기계를 켜놓고 하루 종일 매매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도박꾼이죠. 이 HTS 기계는 하나의 게임 머신, 하나의 카지노죠. 그래서 본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식 투자에 올바른 방향으로 집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거기에 자기의 이 정신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본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부업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집중이 안 됩니다. 건성으로 그냥 쉽게 아니면은 팔고 손절매 반복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본업으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가게를 문을 열었는데 잠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가게 문을 닫아버리거나 또는 별로 장사가 안 되는 길목이 아닌 데서 가게를 연다거나 이런 그야말로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것이 안 되지요. 내가 본업을 할 때는, 부업을 할 때는 아마 그렇게 해서 또 가게 문을 닫고 돈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반드시 내가 본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본업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라고 해서 왜 부업을 해야 됩니까? 치킨집, 저 힘들고 험난한 치킨집 하는 대신에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이것을 부업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본업으로, 본업 정신으로 할 때 바로 주식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 있는 소수 종목에만 투자하라. 이렇게 해야만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물 박사가 아닙니다. 시장에 있는 2,000개 종목, 좋다는 종목은 다 따라다녀서 전문가가 절대로 안 되지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자신 있는 몇 개 종목 또는 한 개 종목이라도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소수 종목에 집중해야 투자 기회가 보이고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많은 종목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투자 수익을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종목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익이 났습니까? 언제나 뒷공문이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몇 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반드시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전공이 없죠. 한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그 업종이나 또는 그 바닥, 그 영역에서 대가가 되는 거죠. 주식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 두세 개만 가지고 평생 매매를 해도 반드시 이익을 내는 데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라.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수익을 못 내죠, 이익을. 다른 사람과 내가 차별화돼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본기를 갖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본기가 더 갖추어져 있으면은 그 바보들을 다 이기고 내가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기를 익히고 매매를 해야 된다. 기본기가 안 갖춰졌을 때는 지금 즉시 스탑하고 모든 종목을 즉시 팔아야 됩니다. 기본기를 익히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에 들어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기본기의 첫 번째가 무언가, 다음 시간에 그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